네, 다음 장소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네. 브라이언 예술가 브라이언 세 번째도 미술관은 아니죠? 네, 세 번째는 제가 뭐 너무 송구스럽기 때문에 그 세 번째는 그 미술관, 다른 미술관도 물론 있지만 네, 미술관을 선정을 하지는 않았고요. 다른 곳으로 가보시죠. 예, 세 번째 갈 곳은 마드리드에서 가장 중요한 광장입니다. 야, 유럽은 뭐 광장은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람들 그래서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 광장은 그 뿌에르타 델 솔이라고 합니다. 뿌에르타 델 솔인데 우리말로 하면 그 태양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그래서 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제 칼럼의 이름이 태양이 드나드는 문 마드리드 이렇게 제가 그 칼럼의 제목을 네.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뿌에르타 델 솔이 태양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줄여서 그냥 솔이라고도 합니다. 솔이라고 하면 다 알고요. 네. 마드리드에 있는 광장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정말 광장 중에 광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먼저 궁금한 게 이 네. 광장 이름에 이 광장이 안 들어가고 태양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16세기까지 스페인의 그 영광을 상징하는 대항해 시대의 영광을 상징하는 태양 문양이 들어가는 문이 여기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애석하게도 그 태양의 문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이 있었기 때문에 뿌에르타 델 솔 태양의 문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고요. 중요한 것은 마드리드의 그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이 광장에서 스페인의 각지로 통하는 9개의 도로가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니, 광장을 그러면, 중심으로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그거 상상이 되시나요? 그럼 비슷하네요. 네. 파리 개선문 이게 위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개선문 중심으로 이렇게 쫙쫙 뻗어나가는. 그렇습니다. 방사식 구조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그 광장이 바로 이 뿌에르타 델 솔이 그 바로 비슷하고, 예, 예. 됩니다. 이 JJ가 드디어 이 보는 눈이 벌써 저희가 뭐 10개 이상 거의 15개가 넘는 이런 도시를 하면서 네. 이 조예가 깊어지신 것 같아요. 사실 어제 검색해봤어요. 아, 참 그것도 이게 고백을 또 사진 위에서 찍은 거 봤어요. 네. 네. 좋은 알겠습니다. 자세, 예. 예, 좋은 자세십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이 19세기 초까지 프랑스가 전 유럽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했는데 이 스페인이 그런 유럽 국가 프랑스의 지배를 받는 그런 유럽 국가 중에서 스페인이 최초로 독립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 스페인 독립운동의 시발점이 어디냐? 바로 이 뿌에르타 델 솔입니다. 이곳에서. 예. 그래서 지금도 각종 걸기 대회 뭐 중요 행사가 이 솔광장에서 이렇게 열리고 있죠. 아니 그럼 이런 곳에서 걸기 대회가 많이 열리고 그러면 조금 위험한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참 이것도 역시 뭐 재미있는데 스페인 사람들은 이 집회를 막 하고 나서 이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음악을 연주하고 또 음주 가무를 끝나면요? 즐긴다라고 하는데 저도 네.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이 뭐 막 희한하네. 막 확성기 갖고 떠들고 막 뭐 타도 뭘 타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네. 타도하려고 하다가 딱 끝나면 또 서로 인사하고 어이 친구 하면서 술 한잔 먹게 뭐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라틴 유럽 사람들의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북유럽하고는 좀 다르고요. 네. 이 라틴 유럽 사람들이 이게 뭐라 그럴까 갑자기 막 화내다가도 또 웃고 하는 뭐 그런 뭐 우리말로 하면 정인가요? 열정. 예, 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불같은 사람들이 이제 즐기는 거는 꼭 시간에 맞춰서 즐기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녁이 됐으니까 이제 즐기자. 그렇습니다. 이게 특이하네. 좀 또 시계 보면서 네. 뭐 그래서 현지인과 관광객이 뭐 모두 이 뿌에르타 델 솔로 모여가지고 여기서 뭐 즐긴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 엄청 많습니다. 사람 이렇게 많으면 또 소매치기 조심해야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긴 하지만 이 소매치기는 그 바르셀로나가 저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제가 저번에 그래요? 바르셀로나 편에서 소매치기 당했다 구사일생으로 그렇죠. 천운으로 살아남은 제가 에피소드를 말씀을 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마드리드는 좀 안전했어요? 예, 사람들은 역시 주관적인 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제가 당한 도시는 영원히 소매치기의 도시로 그쵸, 기억이 그쵸. 되고 네. 마드리드는 안 당했거든요. 네. 마드리드는 안 당했
갔더니 이렇게 뭐 바르셀로나보다 좀 덜하다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닐까. 근데 그 반대로 제가 만약에 마드리드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 그러면 또 이제 지금 마드리드가 이런 일을 하셨겠죠.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람 많은 곳에서는 어떻게든 조심해야 돼요. 네. 유럽에서 또 많이 소매치기 당하고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조심조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광장 가서는 네. 걸기대 뭐 하고 그러면 뭐 봐야 돼요? 네, 이 광장 한쪽에 이 마드리드의 상징인 곰이 이제 마드리드의 상징인데요. 이 곰과 그 마드로뇨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냥 곰과 마드로뇨 나무 동상이라고 하는데 스페인 말로 하면 엘 오소이 엘 마드로뇨라는 이 동상인데 구엘 공원에서 바르셀로나 구엘 공원에 어떤 그 도마뱀 분수가 있어서 그 도마뱀 분수 앞에서 사진을 찍듯이 이 곰 동상 앞에서 모든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곰의 뒤꿈치를 만지면 또 그 곰의 뒤꿈치를 만지면서 기도를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소문이 있어서 이제 곰의 뒤꿈치는 또 하도 많이 사람들이 예. 만져가지고 금빛으로 빛납니다. 이 독일의 브레멘 음악대 동상도 그 당나귀 다리를 만지면 뭐 행운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거기도 달아 있고 이 곰 동상도 달아 있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그 몬세라티에 또 그 검은 성모상도 또 만지면 맞아요. 도대체 이런 소문은 누가 만들어? 네, 드래곤볼. 네. 이런 소문을 누가 만들어내는지 저는 참 모르겠습니다. 잘 만들. 그것도 스토리텔링 잘하세요. 보면 다들. 그러니까요. 야, 그거 그 발 뒤꿈치 만지려고 사람들 진짜 많겠습니다. 사진 찍으려고 또. 그렇습니다. 번들번들하죠. 네. 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이게 저는 한 번에 찾았거든요. 한 번에 찾았는데 이걸 또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몰리는데? 예, 참 재밌는 게 그래서 저한테 어딨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참 이게 안 보일 때는 안 보이는 게 또 여행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제가 황영조 선수의 석상을 다른 사람은 다 찾는데 저만 그 솔직히 고백하건데 이제 구글맵을 못 봐서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네. 황영조 선수의 속상을 못 찾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눈에 안 보이는 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금세 찾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보인다 그래서 제가 길 바로 저기 있다. 뭐 그런 거죠.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집 앞에 네. 엄마가 철물점에 뭐 심부름을 시키셨는데 네. 제가 한 7, 8년을 다닌 거리인데 네. 철물점이 있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아, 이게 관심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안 가는 곳이면은 몇 년을 돌아다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푸에르타 델솔 광장이 또 이 사람이 많은 이유가 이곳에서 이제 뭐 프라도 미술관으로 가는 거리, 아까 말씀드린 그 9개 거리, 왕궁으로 가는 거리, 그란비아로 가는 거리, 뭐 각 방향으로 이렇게 길이 나 있기 때문에 여기 만나기도 좋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취향대로 야 우리는 왕궁 가자. 우리는 뭐 어디 시장 가자. 뭐 우린 그란비아 가자. 이렇게. 그란비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큰 길이란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걸로 가자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편하죠. 저는 사람들 약속 잡을 때 야, 솔광장 어디서 보자. 네. 뭐 이런 식으로 잡겠어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중심지겠어요, 딱.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광장의 성격상 이제 바하고 식당이 즐비하고요. 근데 이 바를 네. 그 스페인 사람은 뭐라고 발음하는지 아세요? 바를 모르겠는데. 예, 이거 바르라고 합니다. 바르. 그냥 맞네? 이렇게 음가대로 네. 바르. 네. 그래서 바라고 하면은 좀 약간 좀 뭐랄까 좀 그렇고 네. 걔는 바르 바. 합니다. 바르. 이렇게 알 발음의 음가를 네. 해서 바르라고 하는데 이 바와 식당이 즐비하고요. 또 저녁을 늦게 먹는 그 스페인 사람들의 식습관 때문에 여러 끼를 먹는 또. 예, 네. 5끼를 먹는 이런 습관 때문에 밤 늦게까지 막 그 뭐 불야성을 이룹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복습 하나 하고 넘어갈까요? 스페인어로 안 저녁 돼요. 안 식사 돼요. 뭐라 그랬죠? 스페인어로 저녁 식사. 네. 힘이 나네요. 네. 뭐였지? 힘이 세나? 예, 세나였습니다. 세나. 아, 예. 세나. 예, 맞아요. 세나. 예. 네. 세나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 세나까지 먹고 하니까 뭐 불야성을 이루고요. 네. 그 한 손에 뭐 맥주 들고 커피 들고 뭐 얘기하고 뭐 현지인들의 모습이 참 뭐 사진의 피사체가 되는 그런 명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정겨워요. 제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뭐 가우선로드 이런 데 좋아하듯이 네.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좀 외국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런 거. 네. 늦게까지 놀고. 그렇습니다. 딱 여기구만. 그렇습니다. 또 오늘 밤에 방콕 가시잖아요. 아, 저 오늘 가족 여행으로 방콕으로 떠납니다. 네, 카우산 로드 가셔갖고 꼭 이스라엘 음식 그 예루살렘 편에서 했던 맞아요. 그 슈바르마 팔라펠 팔라펠 진짜 먹고 싶어서 예, 한번 꼭 가서 꼭 그 찾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인증샷을 꼭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팟캐스트 들으시면서 네. 맛집을 많이 좀 공부를 해두세요. 제가 이렇게
태국을 2번을 갔었는데 그 몰랐던 정보들을 브라이언하고 그때 녹음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많이 알았거든요. 네. 다시 한번 듣고 갈 생각입니다. 네, 꼭 저기 좀 사주시고요 주변 분들한테도. 예. 네. 그래서 마드리드에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유럽에서 내가 정착할 곳은 바로 여기다. 아, 그 정도예요? 예,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중부 유럽이나 그 북부 유럽, 북유럽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엄청난 그 정열이 이 광장에서 느껴졌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 또 솔 광장을 걷다 보면 뭐 구아뽀 이러면서 뭐 이런 억양은 아니겠지만 뭐 목소리 굵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구아뽀 이렇게 하면서 네. 또 저한테 말을 제가 동양 사람이라 그래서 좀 약간 재밌게 느껴지나 봐요. 그게 이게 뭔데요? 말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형용사거든요. 사실 구아빠가 형용사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어이 예쁜 아가씨 뭐 어이 잘생긴 총각 뭐 이 정도의 인사말입니다. 세뇨리따 뭐 이런 건가? 예, 세뇨리따는 이제 그 여성을 말하는 거고 네. 이건 형용사입니다. 구아뽀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 스페인 말에는 성이 있습니다. 여성 그 명사를 꾸미는 그런 형용사가 있고 남성 형용사를 꾸미는 그런 또 남성 명사를 꾸미는 그런 그 형용사가 있는데 뭐 구아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여자한테는 당연히 이제 여성 형용사를 쓰겠죠. 그러니까 뭐 어이 예쁜 뭐 이런 아니, 예쁜 아가씨 뭐 예쁜 잘생긴 총각 이 정도의 지나가는데, 말이 되는 거죠. 지나가는데 그렇게 막 인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참 더 인상적이었던 것이 바르셀로나에서는 제가 이런 인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문화가 다른 거죠. 예. 근데 마드리드는 역시 더 바르셀로나 사람보다 더 친근하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나는 너의 친구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친근감의 인사 표현입니다. 친근감. 모르는 사람한테도 막 하는 걸 보면 근데 그걸 역으로 우리가 그걸 배워가지고 우리가 네. 먼저 구아뽀 우리가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뭐 파한대소를 하면서 입꼬리가 귀 위에까지 올라가 붙고 엄청나게 그 반가워합니다. 아 맞아요. 우리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맛있어요 이러면 되게 반갑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구아뽀를 들으셨다는 겁니까? 잘생긴 총각. 오. 그 뭐 저한테 무슨 약간 흑심이 노리는 게 있었나? 예, 그래서 그 흑심이 있지 않았나? 뭔가? 예, 뭐 이렇게 그것도 뭐 이렇게 무슨 그 아줌마가 아니고 아저씨가 그러면 네. 뭐 이렇게 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진 않지만 한번 뭐 들었습니다. 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하니까 예. 또 그 바르셀로나 소매치기가 또 생각이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중에는 이제 뭐 흑심을 품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네. 또 핸드폰을 잘 간수를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몸은 스스로 여행 중에는 스스로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소지품을 잘 간수해야 되고 늦은 밤에 어두운 골목길 피하셔야 되고요. 또 음식을 이렇게 먹으라고 주는 사람이 있어요.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그런 것도 사람들 좀 이렇게 좀 경계를 하시면 네. 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행을 즐기되 조심해서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장소로도 좀 가볼게요. 네. 어디로 갈까요? 네, 이번에는 그 레티로 공원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거 아니에요? 네. 미술관 뒤에? 프라도 미술관. 그렇습니다. 레티로 공원은 그 녹음이 우거진 숲이 우거진 그 마드리드의 허파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마드리드의 패도 아니고 패가 허파인가요? 모르겠는데요. 잘 기억이 안 다른 거 납니다. 아니에요? 예, 허파는 허파고 패는 패인가요? 젓갈 쪽에 그러려고 그러잖아요. 다르죠. 예. 그래서 마드리드의 그 심장이 아니고 허파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뉴욕 편에서 얘기했던 그 센트럴 파크와 같은 존재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레티로 공원이 없었다면 마드리드는 참 삭막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3제곱킬로미터니까 결코 작은 공원이 아니고 이 부지에 그 15,000그루의 나무가 쫙 그 심어져 있고요. 공원 둘레만 4km입니다. 공원 둘레만 4km니까 굉장히 큰 공원이죠. 좀 프라도 미술관 뒤에 있다 그래서 네. 작은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엄청 넓은 공원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 레티로 공원은 그 16세기 왕의 어떤 별궁, 네. 정궁이 아니고 별궁이 있었던 자리에 조성이 되었고요. 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나폴레옹 군이 들어와서 그 다 부셔버렸다라고 합니다. 전쟁하는 와중에서 그 몬세라트 수도원도 그 나폴레옹 군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우리가 인근 도시 편에서 얘기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폴레옹이 참 나쁜 사람 같아요. 어.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나폴레옹. 네, 네. 지금 유럽 정복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고. 네. 그래서 그 파괴되었던 것은 다 없어지고 지금 남아있는 건물을 지금 카페테리아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 아니 왕의 별궁이 있었던 자리에 공원 있고 카페테리아 있고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뭐 주말이면은 마드리드 사람들이 나와서 산책을 하고 거리 예술가들이 공연을 하고 또 뭐 그 공연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공연 그래요? 높은 기타리스트가 나와서 기타 치고 그래서 또 그 시원하게 펼쳐진 인공호수 주변에서 연인들이 사진을 찍는데 그런 모습도 참 이렇게 보기가 좋습니다. 아,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부러워요. 우리나라도 공원 쫙 크게 조성이 잘 되고 그러면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나마 뭐 저는 석촌호수 이런 데 잘 돼 있던데 네, 그런 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이번에 그래서 반환된 용산 미군 기지도 그 용산구에 있죠. 제가 용산구에 사는데요. 아, 예. 그 저기 좋은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서 정말 세계적인 공원이 되었습니다. 거기 이렇게 막 빌딩 올라가고 이러는 거 저는 좀 반대를 합니다. 네. 아, 그럼 이 공원 안에 아까 뭐 공연도 있다고 하셨고 네. 또 다른 볼거리는 뭐가 있을까요? 네, 공원 안에 그 벨라스케스 궁전이 있고요. 또 이제 크리스털 궁전이라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곳에 그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에 소장된 작품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장돼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와요? 그렇죠. 밖에 나와서 이렇게 전시 공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네. 나누어서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하나의 꿀팁이고요. 그래서 이걸 놓치시는 분도 많은데 요거를 가보셔도 되고요. 또 레티로 공원 북서쪽으로 쭉 나오면 정말 그 웅장한 그 알칼라문이 나옵니다. 알칼라문이 나오는데 그 까를로스 3세라는 왕이 그 로마에 있는 로마의 개선문처럼 만들고 싶어서 그 이탈리아의 건축가 그 프란세스코 사바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그 설계 의뢰를 해서 1778년에 완공된 아주 아름다운 그 문이 있습니다. 네. 아, 그 알칼라문이면 이 알자는 그 알라신 알 아닌 거죠? 그러면? 요 알도 좀 관련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제가 좀 그래요? 고증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엄청 멋있는 문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건축 당시에는 시민들은 이 문을 뭐 엄청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왜? 증오했다라고 해요. 증오할 정도로 왜요? 예. 왜냐 그러면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뭐 오랜 전쟁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재정이 고갈되고 해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스페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포도주에다가 주세를 매겨서 세금을 매겨서 이 세금을 걷어들이니까 시민들의 원성이 뭐 아주 뭐 자자했던 것으로 유명한 그런 문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스페인 사람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와인이. 예. 우리가 뭐 바르셀로나 편에서 말했듯이요. 수출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뭐 다 이제 옛날 일이 됐고 지금은 뭐 낮에는 이 앞에서 결혼식 촬영을 하는 커플도 있고 또 뭐 밤에는 그 야경이 또 아주 멋지거든요. 그런 문입니다. 낮과 밤이 정말 멋진 공간이네요. 그렇습니다.